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주 원국과 대운의 구체적인 관계를 사주 감명할 때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 보면은 그쵸. 모든 이론이 다 정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딱 보면 멍해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통변이 안 되는 경우들이고 대부분 그 수준에서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론만 지속적으로 배우면 그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주 명조를 풀면서 그 안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론을 배우는 게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가? 예, 그거를 결국은 통변을 통해서 익혀야지만 이게 공부한 보람으로 통변이 되고 결과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론만 파는 그런 공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수업 자체도 자꾸 이제 사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 자체가 이론만 알게 되면은 아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못 푸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주 명조를 통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데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저희 가족 사주들을 항상 내세우는 게 저작권도 있고 개인 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사주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됐지만 그래도 사주 원국과 대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내는지 가장 문제가 없는 저의 사주를 가지고 오늘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론들은 참 많이 알고요. 시중에도 이론에 관한 그런 강의는 많이 있는데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족한 걸 제가 좀 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전부터 좀 있었어요. 네, 오늘 수업 잘 들으시다면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막상 통변을 하라 그러면 풀라고 하면 안 풀어지는 이유도 좀 알게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 사주를 통해서 제 사주를 이게 다 밝힌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제가 다 발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사주를 알게 되면은 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주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사주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주를 잘 오픈을 안 해요. 발게 벗겨진 느낌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평강격이기도 하고요. 보기보다 굉장히 좀 화끈한 성격이긴 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몰빵이면 몰빵이고 아예 안 하면 안 하고 좀 그런 성격인지라 별로 걸릴 것도 없고요. 별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고서 저지르고서 고민하는 이제 그 문제에 따른 고민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든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저의 사주를 풀면서 저의 살아왔던 과거의 행적, 자취 그런 것들도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사주는 19세씩 자를 수 있죠. 38세, 그럼 여기는 57세, 이거는 57세 이후, 네, 57세 이후라고 보지만, 뭐 결혼을 좀 빨리 하신 분이 있고,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지 자리는 결혼을 안 하면 결국엔 본인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좀 빨리 하면은 일지에 배우자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글자가 더 빨리 활성화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일지의 모습에 부인을 얻게 된다는, 남편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격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 사회에서 남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모습,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작 난 안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관점인 거고요. 남들은 그 격대로 이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를 때가 많잖아요. 가장 모를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행동의 그 어떤 원인 제공은 따로 있지만 그 원인까지는 사람들은 보질 못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이나 생각의 패턴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이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거는 나를 이 격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강격이겠죠. 평강격이니까 굉장히 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여리여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저는 한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뭔가 몰빵하면 몰빵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학교 다닐 때나 뭐 연애할 때도 약간 못된 남자과 굉장히 그 멋있는 남자과 근데 나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과의 남자들을 좋아했었어요. 예, 그걸 평가격으로 그대로 저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격은 일단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요. 나의 행동 패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있는 사주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안 좋다. 그 원인은 이제 여기에 총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10자고 12자니까 22자 안에 같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4자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게 안 좋은 거죠. 치우친 거니까.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개축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조상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고 이때 다시 되살아나는 이때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부활이에요. 이때의 모습의 부활.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때랑 배운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개축의 시기를 살아도 배운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 사주에서 보면은 원국으로 보면은 개축 복음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개축은 굉장히 차가운 글자잖아요. 차가운 글자고 굉장히 이 관대라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세죠. 예, 관대라는 자체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지? 제가 제가 생기기로는 여리하게 생겼지만 한번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해내는 어떤 추진력이나, 예, 그 과정에서 힘든 그런,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을 때도 내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까지 다다르는 데 있어서 참을성이 굉장히 좀 좋고요. 잘 이겨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낙심하지 않고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미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면 한여름에 소나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죠? 사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그 한여름에 태어나서 한여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 이 개수란 존재가 굉장히 반가운 존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미토라는 게, 예, 저와 여기 비견이 함께, 예, 미토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청량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굴하지 않는, 편관에 굴하지 않는 성정은 이 을묘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을묘가 결국에는 이 김이라는 땅을, 예, 극해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나의 을묘를 통해서, 나의 식신을 통해서 이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샘솟는 시기가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19살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결혼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이제 아기를 낳고서 정도로 보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운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개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관대를 깔고 그 다음에 이때가 지금 저의 개수 입장에서는 편관의 시기였어요. 그렇죠? 편관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비견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 굉장히 재를 분탈하는 비견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낳으셨고요. 그 다음에 19세까지도 계속 편관에 시달려서 나 혼자 뭔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였어요. 이 시기에는요, 제가 가족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항상 집에 집은 냉골이었고 방 한 칸에 혼자, 예, 먹을 것도 없어서 냉장고에 김치 하나 꺼내서 그때는 전자레인지도 없었죠. 김치 하나 꺼내서 그냥 김치에다가 찬밥을 그냥 먹고 마냥 식구들을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식구들이 와서 함께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가정의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경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은 간여지동으로 많이 흘렀잖아요.
많이 흘러서 일단은 정인이 왔단 말이죠. 어렸을 때 정인이 강하게 왔죠. 이렇게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살인 상생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살을 기꺼이 정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모범생이고 어른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인 살인 상생이 되니까 이제 살이 있는 성을 생하면서 인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은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학교에서 발표를 시키면 얼굴이 빨개져서 알고 있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의 엄마들은 치맛바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치맛바람이 심해서 선생님께 이제 뭐 선물도 자주 드리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학교에 찾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많이 굉장히 죽어서 굉장히 조용히 눈밖에 나지 않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사는 동네 자체가 이제 제가 다닌 학교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잘 사는 아이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뭐 학교 갈 틈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를 또 빈손으로 가기도 힘들었었죠, 그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가 죽어서 식상을 쓸 수가 없는 그냥 조용히 인성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어른들 눈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학생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었죠. 정인으로. 그러니까 식상이 많이 이제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살인 상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이 그냥 단순히 저 아이는 참 얌전하고 사고 안 치고 예쁜 아이다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8세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시기죠. 신유대운이 왔어요. 신유대운이면 이제 편인대운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가녀지동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때 저는 기억이 편인은 일단 도식을 하잖아요. 편인이 도식을 해서 이때 굉장히 가정 경제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편인 도식 때 이제 제가 이제 수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생수를 하다 보니까 수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이때 제가 신장 하나를 잃었어요. 신장 하나가 기능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한 두세 달 정도를 밤만 되면은 40도 넘는 고열로 시달렸거든요. 그러더니 신장 하나가 기능을 아예 못해서 쪼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18세 이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포장마차 거리 정화 사업이라고 포장마차를 다 이제 못하게 한 거죠. 다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 아빠의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편인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쪼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부모님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여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설득을 해주셔서 이제 일단은 인문계로 갔고 이때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었죠.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때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를 이제 대학을 보내면
엄마 아빠가 저의 그 등록금을 다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족 회의가 열려서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대학을 가게 된 시점이죠. 그리고서 이때 이제 편인이 오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도 많이 싹 텄죠. 많이 싹 트고 갑자기 한 번에 가정경제가 완전히 그 정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됐고, 그 시점이 어찌 보면은 이 기미대운이죠. 그쵸? 이 기미대운.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시점이 이 기미대운이었어요. 그리고 38세까지니까 20세부터 딱 대학 시점이죠. 대학에 딱 가서 제일 먼저 선배들한테 사상교육을 받게 되죠. 사상교육을 받게 되고 각종 불온 문서, 불온 서적들을 보게 되면서 사회적인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야말로 내가 사회를 편관으로 인식을 하는 시점이었죠. 사회는 너무 불공정하고요.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다 강화되는 그런 사회라는 걸 처음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을 통한 어떤 그런 사상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한번 뭔가 그 조건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재기할 수가 없는 사회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게 이 위정자들의 그런 목적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죠. 많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저는 이제 편관으로 바라보잖아요. 편관으로 바라보고 사회가 또 저 자신한테도 편관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죠? 이때도 이제 살인 상성이긴 하지만 이때는 편관이 정인을 생한 게 아니라 편인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거는 약간 왜곡될 수도 있고, 편인인 거는 약간 그 자기식 해석이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때 참 많이 대자보도 붙이고 다니고 여기저기 뭐 학생회나 아니면은 여학생회 그런 활동들에 기웃기웃 많이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 다 그냥 적당히 나 같은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그냥 대학에 딱 올 만큼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게 많이 좌절을 좀 하기도 했고, 내가 겪었던 그런 그동안의 어떤 경제적 궁핍 그런 것들이 다 겪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의식도 좀 싹 텄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은 의도로 살리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뭔가 기득권층들을 위한 그런 모든 정책들이 기득권층들을 위한 그런 제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도, 의식 같은 것도 많이 싹트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때 이제 편관이 강하게 오니까 이때 제가 참 좋아했던 선배들이 한결같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저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나쁜 남자를 좋아했는데 편관격이니까. 근데 그 나쁜 선배들은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야상 신고 농구화 신고 최대한 여자로 보이면 안 됐거든요. 여자로 보이면은 뭔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처럼 굴고요.
굉장히 평간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은 운동권의 나쁜 선배들이고, 그 선배들은 또 제가 너무 여성스럽지 못하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또 이 시기에 저의 신랑을 만났죠.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도 보면은 기미로 있어서 굉장히 정열적으로 보이죠? 정열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일단은 저의 남편이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고, 지금은 그 안정됨이 되게 좋고, 정간스러움이 굉장히 좋은데, 이때는 멋있는 선배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그냥 굉장히 정제 스타일의 남자였기 때문에, 스케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간 그때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나쁜 남자과는 아니었죠.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해 줬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해서 이 시기에 정확하게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찍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꽃띠죠, 꽃띠 아주. 왜 이렇게 빨리 했는지,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사주에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임술대운이 결혼하고서 왔죠. 임술대운이면 이제 제가 첫째를 막 낳고 그러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축술미 사명에 걸렸어요. 그것도 관으로 축술미 사명에 걸렸죠. 관으로 축술미 사명이 걸렸기 때문에 남편이 자식을 낳았는데 별로 자식 육아에 도움도 안 주고 저희 신랑이 또 무관이기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돌고 놀고, 저희 남편도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가 29이었으니까 아기를 낳은 건 30이었고요. 아기였죠. 아기가 아기를 키웠는데, 여자는 아기를 낳은 순간에 아기가 갑자기 확 엄마가 돼버리는 거고요. 남편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릴 나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축술미로, 남편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돌고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고, 심지어 집에 불이 났는데도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힘든 시점을 많이 거쳤어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집을 못 찾아오고, 저는 한겨울에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잠이나 들지 않을까, 그럼 동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10년을 보냈어요. 정말 이 시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너무 심한 데미지로 인해서 이때 심하게 우울증과 류마티스, 우울증과 류마티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점을 보냈어요. 모든 병이 다 왔어요. 이때 젊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열어가지고요 30kg대였어요. 진짜 힘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남편은 밖에서 굉장히 본인 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억울하죠. 지나고 보면 굉장히 억울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8세 대운이 와요. 38세 대운이 와서 이제 제 힘이 굉장히 강해졌죠. 제 힘이 강해지면서 그동안 제가 눌러놨던 이 식신이 굉장히 힘을 받는 시점이 왔죠. 네. 그래서 이때도 일은 했는데 일이 축술미, 관이 축술미로
오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뭔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내 몫을 못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내가 내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억울해서 이쯤에 이제 비겁이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제가 학원이 아니라 집으로 아이들을 그룹 과외를 모아가지고 그룹 과외를 모아서 했던 시점이에요. 비겁이 엄청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용기가 나는 거죠. 굉장히 용기가 나는 시점이었고 그때 용기가 나고 또 묘미, 식신이 여기서 굉장히 강해지면서 식신 제살이 가능해졌죠. 이때부터는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위너가 된 거예요. 위너가 되고 이때부터 해묘미 이제 제대로 교육인자, 식신을 교육인자로 제대로 써먹고 이때부터는 남편 월급을 능가하는 그런 시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또 한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동 투자한다고 막 부동산을 여기저기 막 엄청 사댔어요. 엄청 사댔는데 되겠어요? 겁재우네? 그쵸? 그리고 비겨누네. 그죠? 돈이 안 되죠? 이때 벌려놨던 게 뭐 몇 채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근데 재미를 하나도 못 봤어요. 재미를 하나도 못 본 상태에서 이자만 나가고 돈만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완벽하게 일도 해야 되고 내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제가 또 이게 관격이라 제 할 일은 어떤 순간에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말 듣기가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도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갑자대운이 왔어요. 갑자대운이 오면서 작년에 갑이 뜨니까 딱 상관이 떠버렸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갑기압으로 꽉 눌러버렸어요, 남편을. 그러면서 막 각서를 받아내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니고 간도 안 좋은 사람이 형제들도 다 간암으로 다 일찍 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각서를 받았어요. 딱 갑이 오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걸록을 받잖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이제 생기고 좋게 말하면 자존감. 여지껏 참고 살았던 거에 대한 어떤 자존감.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안 그랬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의식이 싹 트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그쵸?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저의 시점인 거죠. 의식이 싹 트고 뭔가 그쵸? 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일단 갑이 오니까 굉장히 제가 두려웠어요. 적당한 수준으로 남편을 눌러야지 지나친 수준으로 남편을 눌렀다가는 뭔가 탈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갑을 수업하는 대로 많이 돌려야겠다. 상관을 교육의 요소로 수업하는 데 많이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갑이라는 글자를 남편 잡는 글자가 아니라 교육의 인자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는 현재 지금 갑자대운을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을축대운도 일단 50대에는 이제 그 본인의 의지를
예, 충하는 그런 대운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어떤 변화가 이 50대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역시 그리고 식신이 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강의나 상담을 통한 일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충리충, 충이라는 게 또 왔기 때문에 사회와 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충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충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충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자기 발전의 어떤 기제가 부족한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시점을 맞이하겠죠. 그죠? 그동안 약한 사주 때문에 말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그냥 다 져주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이 시점부터는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고 있겠죠. 남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갑을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제 목소리가 커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병정화가 오고 여기 임묘진이 오니까 이 식상운이 더 강해져요. 그죠? 식상운이 강해지니까 남편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겠죠. 남편의 건강도 신경 쓰고 나이 먹어서는 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을묘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개축을 옆에다 두고 을묘의 환경이 개축의 환경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추운 환경에 놓여 있다가 을묘가 임묘진 이제 뿌리도 보고 병정화를 보면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자식들은 이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68세면은 저희 자식들이 이제 중년 정도 되겠죠? 중년 정도 되는데, 이때라도 일단은 을목이, 병정화를 보는 상태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축으로 있어서 그런지,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이거나, 자식에게 뭔가, 기대는 삶, 자식이 부담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는 않고요. 노년은 남편과 함께 정말 여행도 다니고 캠핑카에서 1년에 반 정도를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식신이 말년에 오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눌렀던 어떤 관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릴렉스 되면서 저의 삶의 가치관이나 저의 사고의 중심이 그동안에 뭔가 틀에 갇혀서 살았다면 좀 자유로운 삶으로 스스로 많이 개선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년이 기대가 됩니다. 식신이라는 건 이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겠다. 저는 다행히 이 원국은 굉장히 안 좋은데, 원국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이 원국이 여기 해자 축 임묘진 이렇게 가면서 이 편관을 극복하는 편관과 대치하고 편관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대운이 오히려 그 원국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치우친 사주일수록 이렇게 대운은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짜고 들어오면, 국을 짜고 들어오면 더 크게 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대운이라면 확실히 좋으려면 개두나 절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을 짜고 들어오면 확실히 좋고, 물론 흉한 운에는 더 안 좋긴 하겠죠.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치우친 사주에서는 본인에게 없는 성분이 이렇게 그래도 국을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멀쩡하게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거는 원국의 힘보다 대운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 원국 자체도 관이 강하긴 하지만 이건 나의 의지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환경이고, 그죠? 나의 의지 자체가 관대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또 이제 같은 힘든 상황을 겪어도 상대적으로 그 힘든 상황을 적게 느끼고 그 다음에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든다는 걸 내 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저는 쓰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강인하게 채찍질을 좀 하는 편인데, 나이 먹어서는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너그러질 수 있는 식상운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대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이 시기 이렇게, 이 시기와 이 시기 이렇게, 이 시기와 이 시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돼요. 결국에는 대부분 이게 안 되셨죠? 그죠? 아유, 맨날 지겨운데 제 사주만 보시고 계셔서 죄송한데요. 이제 함부로 남의 사주를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제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왕 감사드리는 거 좋아요 하나 누르고 가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계속 수업을 하는 데는 어떤 추진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추진할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사실 돼요. 그러면 정말 더 노력하고 더 막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